사장님은 강선희 사장님이시고요. 강선희 사장님은 과거 회계 전문가로서 프리랜서로서 엄청난 결과를 갖고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과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건 풍요로웠지만 아이들 건강과 본인의 건강 때문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받았고 지금은 30대, 40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 생산해 주시고 그들이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을 보면 정말 부럽다. 빠르게 이렇게 인기텐을 만나서 정말 온 가족이 건강한 삶과 풍요로운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멋진 계획가 준비되어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모실 때 뜨거운 박수 모시겠습니다. 강선희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녁이라 옆에서 소음이 많아서. 네, 네. 정말 갑자기 이 찜통 더위에서 시원한 날씨로 바뀌어서 이제 더 사업하기 좋은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게 줌 시스템을 만들어주신 우리 강현수 대표님, 그리고 저를 이제 멋지게 소개해주신 우리 정영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이제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가 켜져 있지 않습니다. 요청 보내기. 다시 해볼까요? 네, 다시 해보시죠. 네네, 됐네요, 이제. 네. 네. 제가 인큐텐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풍경은 어디에서 봤어요? 네, 차에서만 봤었죠.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밖에 이제 너무 힘들지만 한번 뛰러 나가볼까 하고 나갔다가 이제 정말 이런 멋진 풍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때요? 정말 불타오르는 것 같잖아요. 이 불타오르는 노을을 보면서, 어, 무슨 새가 날아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새를 보면서 나도 이렇게 빨갛게 불태울 수 있는, 이번에는, 이번 달은, 그래, 루비를 한번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걸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조금 확신을 가져가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인큐텐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제 자연 환경을 볼 수도 있고, 이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큐텐을 만나게 된 계기는 약간은 이제 누군가를 이제 이타심은 아니죠. 이제 약간은 이기적인 제 생각을 통해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30대 때 꿈은 이생망이었었어요. 네,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 태어나서 다시 이제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아이 셋을 키우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강현수 대표님이 저에게 이제 책을 가져다 주셨었는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 네 가지 건강을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가 그냥 겉에서 볼 때는, 그죠? 많은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이 네 가지 건강을 다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 네 가지 건강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기적인 생각이 어떤 거였었냐면, 지금 막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저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한 반에 그 ADHD 약을 먹는 아이들이 한 명에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저희 막내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이가 1학년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한 반에 거의 절반 정도가 이 ADHD 약을 복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키웠는데 건강하게 키우지 않은 그 아이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저는
더 많은 이제 제 나이 또래 그리고 저희 아이 나이 또래 이제 아이 엄마들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들만의 그룹을 만드는 게 제 처음 이게 목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기적으로 시작했었던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저는 무엇보다 더 많은 이 네 가지 건강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더 많은 건강을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어디? 감정적. 그렇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지만 이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많이 막히냐면 누군가한테 거절을 당했을 때 많이들 이제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저희 그 파트너 사장님하고 이제 천안센터에서 만나서 얘기를 미팅을 하고 헤어지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그 예비 파트너 사장님을 만났을 때 이제 여기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그 윤지원 사장님이라고 네, 이 사장님이 만나기만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시간 동안 들었을 때 저희 이상현 사장님이 과거 같았으면은 이제 땅굴을 팠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곳에서 마음이 단단해진 거잖아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나시면서는 한 시간 동안 이런 그 폭격을 듣고 나서도 이제 아무렇지 않다. 나올 때 한 시간 동안 듣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제가 이제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이 감정적에서 정신적으로 넘어가서 뭐 목표 설정이나 이런 거에 성공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제가 넘어가지 않고 감정적에서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아, 파트너 사장님들은 이 밑에 신체적인 건강에서만 머무르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이제 어느 순간 깨닫고, 아, 제가 얼른 그 뒤로 넘어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 제가 이제 저랑 같이 하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은 저보다 더 앞서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면서, 이번에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이상현 사장님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 저 오늘 이제 호스트를 봐주셔야 되는데 벌써 이제 위편한 세상 오토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 파트너 사장님을 만나러 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이 내가 이 단계별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일하다는 거를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했죠. 하다 보니까 아, 이거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는 더 편안한 삶을,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제가 음소거 해드릴게요. 아직 안 되셨는데. 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어, 그 단기간에 부를 쌓으려다가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코인,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셨었거든요. 이제 저 아는 피아노 그 학원 원장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이런 뭐 내가 조금 더 쌓아서 지식을 쌓거나 관계를 쌓아서 이제 결과물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사채를 9억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던 건물도 다 날리시고 네. 그래서 집에서 배우자분한테 맞고 쫓겨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부를 쌓거나 관계를 쌓거나 지식을 쌓았을 때는 복리라는 강력한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결과물은 복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누가 봐도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복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대요?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과 장기적인 게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포지티브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로섬 게임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장기적 안목을 가진 사람은 나도 부자가 되지만 상대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장기적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기적 게임은 나는 부자가 되는데
네 거를 뺏어서 부자가 되는 게 단기적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 게임을 통해서 나도 부자가 되고 주변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화식열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화식열전이라고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대요? 세상의 이치인데 세상의 이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자연의 이치, 물질의 이치, 인간의 이치. 여기 제가 이제 광덕산에 가면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바위를 끌어안아서 바위가 다 부서졌어요. 이러기 위해서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이 바위에 씨를 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씨가 자리를 잡고 싹을 틔워서 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바위가 부서졌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는 내가 먼저 씨를 뿌리고 이 씨를 뿌려서 물을 주고 가꾸고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요. 세상의 이치를 알면 여유롭게 사는 부자가 되는 반면에 세상의 이치를 모르면 항상 쪼달리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돈을 벌기 위해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의 이치, 물질의 이치, 인간의 이치를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하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된대요? 네,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자본주의를 보면 역사를 알긴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역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배운 거는 그죠? 배우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그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1.0 같은 경우는 1600년대 초에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2.0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지금 우리가 인터넷 세상이 열린 거는 자본주의 3.0이라고 해서 1992년도에 포문이 열렸거든요. 이걸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있잖아요. 나만 빼고 다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나만 빼고가 아니라 그분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이제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니까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 자본이 풍부한 똑똑한 컴퓨터 전문가들은 인터넷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뭐래요?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처럼 평범한 보통 사람에게는 부를 축적할 길이 없는 걸까요? 네, 아까처럼 단기적인 게임이 아니라 네, 그 해답은 어디에 있대요? 장기적으로 너도 부자가 되고 나도 부자가 되고 너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게 되는 컨택 자본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밥 프록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타계를 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기계발 도서로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이 컨택 자본이라는 이 얇은 책을 쓰셨는데 이게 중고가로 지금 10만 원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차가운 하이테크 인터넷 규칙을 빠른 속도로 제정해야 하는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따뜻한 하이터치 컨택을 원한대요. 실제로 하이테크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은 하이터치 경험과 만남인데 따라서 컨택 자본은 미래의 지적 자본, 금융 자본, 그 밖에 다른 어떤 자본보다 더 각광받는 자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택 자본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해야 될까요? 이 하우스홀드 골드라는 책,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읽어보고 스터디를 다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몰려들었을 때 금을 캔 사람들이 부자가 됐대요. 그분들은 정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중에 다른 부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매업자. 네, 금을 캐는 게 아니라 금을 캐는 장비를 판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 하우스홀드 골드라는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골드러시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 김영환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희 와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 패스트푸드 생활, 패스트푸드 운동, 모든 생활이 우리한테는 다 패스트푸드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대요. 바꿀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네,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건강식품을 먹어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비교해 줄 수 있는 게 딱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몸을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병상수 보이세요? 병상수가 우리나라가 와, 세계 2위래요. 네, OECD 국가 중 2위에 올라 있을 만큼 병상수가 많대요. 실례로 이번에 우리 조세희 사장님, 그 시어머니가 이제 교통사고 나셨을 때 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에 갔거든요. 대학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없다라고 다른 병원으로 돌렸대요. 어디에서 보여요? 여기 병상 수는 있지만 의사 수는 우리나라 몇 위예요? 네, 33위. 이러니까 의사는 없다. 저는 처음에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의사가 병원에 병실은 병동은 저렇게 많이 남아도는데 무슨 의사가 없다라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의사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병원, 국가에만 우리 몸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해요? 네,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앞으로 프로슈머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것인데 어디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를 먹여 살릴 자산은 건강이래요. 그것이 이제 주요 화두가 될 것인데 부에미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까도 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병상수, 의사수를 봤을 때. 그런데 미국은 지금 어떻다라고 해요? 미국 내 85에서 90%가량의 의료 활동이 민간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컨택 자본, 그죠? 하이터치 기술을 어디에 쓸 거냐? 하이터치 기술을 어디에 썼을 때 내가 컨택을 통해서 내 자본을 만들어 갈 거냐? 바로 건강이라는 거거든요. 건강인데 어떤 건강? 아프기 전에 할 수 있는 건강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복리도 돼. 복리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서 내 자산을 쌓아갈 수 있고 앞으로는 이제 컨택 자산이라고 해서 컨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해야 되는지 이걸 다 갖춘 회사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인큐텐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회사를 보건 정치를 보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철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명이 있는 회사잖아요. 이제 사업자를 위해 소비자를 연구한다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10분의 쇼더 플랜을 통해서 10,000명의 백만장자를 만들어내고 10조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 회사거든요. 저도 이제 그냥 심심해서 해봤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주식 모으기가 있더라고요. 1,000원씩 모으는 게 있는데 저는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10년 단위로 본인의 이제 회사의 사명,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줍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한 2달인가 3달밖에 안 됐는데 수익률이 36%인 거예요. 아, 이게 왜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 철학이 있고 사명이 있는 회사를 택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걸 보면서 알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 박진희 의장님 그리고 이유송 박사님 그리고 팜젠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그쵸 내 비전이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유송 박사님을 보면 누구보다도 특별하시게 본인의 이제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계시고 우리 박진희 CEO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인큐텐을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라면 믿고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인큐텐이라는 회사에서는 핵심 성장 동력이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천연화 코스메티컬 그리고 마켓플레이스 이 3가지 핵심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 첫 번째 이제 제품인데요. 예스24에서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스24에서 계속 책을 사서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이제 키워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있어요? 교감신경. 암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생기는 원인은 지속적인 교감신경의 긴장이 일으키는 그쵸? 지속적인 교감신경이 긴장이 일으키는 지금 우리가 어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그쵸?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무언가를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교감신경이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쵸? 눈도 깜빡깜빡하고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교감신경이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교감신경이
무의에 있게 만들어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쉬는 타임으로 졸리시잖아요, 다들. 그쵸? 숨을 한번 크게 쉬었다가 내쉬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교감 신경을 우위에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숨을 쉬어야 된다. 숨을 크게 쉬고 내쉬어라. 그리고 또 하는 게 명상을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를 맞춰주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대생활에는 그게 힘들다 보니까 어때요? 네. 어, 우리 자율신경계가 망가지면서 면역이 망가진다라고 얘기를 누가 해요? 면역학의 세계적 권위자 아보도우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이라는 책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 UCLA 의대 교수이자 의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현직 의사거든요. 이분이 본인이 가르치고 책을 냈는데 이대로 살았더니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대요. 네,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대로 사시다가 심혈관 질환으로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 첫 번째 거짓말이 뭐래요? 비만 거짓말, 당뇨병 거짓말, 심장병 거짓말. 이렇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무조건 따라 하다가는 어떻게 될 수 있대요? 네, 죽음의 문턱까지 가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의 10가지 거짓말. 첫 번째는 대사작용은 단순히 음식 소화 과정일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더 많이 운동하고 덜 먹으면 된다. 그런데 덜 먹어서 영양 불균형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더 많은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리고 설탕은 체중 증가와 충치 외에는 해롭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치료법이 없다. 이게 지금은 예전에는 알코올 때문에 지방간이 생겼었는데, 현재는 그 이외에 이제 알코올을 먹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이 이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어린아이들부터 너무 많은 그 지방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혈압은 약물로 가장 잘 치료된다. 그리고 스타틴은 심장병 예방에 좋은 선택이다. 대부분의 암은 DNA 손상에 의해 발생한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은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으로 인한 진행성 불치병이다. 대사작용은 정신 건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노화는 축적된 마모와 손상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네,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그래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자율신경계를 이거를 자, 망가진 거를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고칠 수 있을까요? 네, 고칠 수 있겠죠. 이렇게 장기를 건강하게 만들면 뇌도 건강해져서 결국은 자율신경계가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먹거리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당 떨어진다라고 해서 먹는 음식이 뭐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초콜릿을 먹지만 초콜릿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흰 쌀밥도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런 당질 섭취가 혈당치가 올라가거든요. 혈당치가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혈당치가 내려가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지방이 합성된대요. 어디에? 네, 복부하고 이제 이런 다리 쪽에 지방이 합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혈당치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위험하므로 뇌내 호르몬이 혈당치를 높인대요. 그리고 과도하게 뇌내 호르몬이 분비되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 이러면서 먹거리로 인해서도 자율신경이 깨진대요. 이제 우리 몸은 이제 먹는 음식을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70%는 면역을 사용하고 우리 몸이 이제 자율신경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소화하는 데만 써야 된대요. 근데 우리 어떻게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70%를 먹은 걸 소화하는 데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을 관장하거나 자율신경계를 관장할 수 있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남겨놓질 않더라고요. 주말에 어떠셨어요? 다들 과식하셨죠? 과식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쵸? 에너지를 다 써버리셨죠? 소화시키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소식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힘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되면 심신이 모두 건강해진대요. 뇌가 활성화되고 머리가 맑아지고 간의 기능이 좋아지고 또 장의 기능이 좋아지면 피부나 머리카락에서 윤기가 나고 또한 변비 걱정도 없대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가 언제 여기에서는 남자는 30대, 여자는 40대부터 저하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중학생만 돼도 밤에 게임하느냐고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율신경계가 깨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회춘한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우리 인큐텐을 만나신 모든 사장님들이 회춘하고 계시는 거 이제 보고 있으시죠? 이 망가진 자율신경계, 망가진, 그죠? 혈당, 요걸 어떻게 바꿀까요? 분자교정요법이라고 해서,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 이제, 일본에서 건강 관련된 책을 보면, 우리 병원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1분 진료, 2분 진료, 이제 오면은, 진단명만 받기 위해서,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진단명만 받기 위해서 정말 병원이라는 병원, 한의원이라는 한의원, 이제 서울까지 이제 찾아가더라고요. 뭐를 위해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본인의 생활 패턴을 먼저 이제 점검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분자교정요법은 식사와 영양 보충제를 이용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 우울증이나 자율신경 기능 그리고 부정수소가 뭐냐면 우리 병원에 지금 나는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면 아직 괜찮아요. 조금 더 문제가 되면 그때 오세요라고 하는 그때가 이제 부정수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공황장애. 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경규, 그쵸? 개그맨 이경규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을 한 게 뭐래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제 30대, 40대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우울증 약이나 공황장애 약을 먹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운전을 해요. 그럼 그 친구들도 다 불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운전을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공황장애 같은 심신의 불안정을 개선하는 치료법이 분자교정요법인데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해요? 일본 의사가 쓴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깨진 밸런스, 자율신경계를 깨진 걸 어떻게 고칠까요? 그냥 우리가 타켓으로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에 가서 이 약 주세요, 저 약 주세요가 아니라 여기 아프니까 여기 아픈 약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밸런스를 위한 5단계를 지켰을 때 진짜 건강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수분 공급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리 저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런데 그 다리 저림도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피를 저도 이제 여기에서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서 배운 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랑 잘 때랑 우리 몸에서 땀이 배출이 된대요. 땀이 배출이 되는데 평상시 깨어 있을 때랑 잘 때랑 나오는 수분량이 비슷하다는 거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수분 공급이 되는데 잘 때는 우리가 수분 공급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자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이거를 예방할 수 있대요. 다리 저림도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예방할 수 있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도 건강상의 이점이 많기 때문에 좋은 수분 공급, 그리고 운동, 그리고 그 운동을 한 뒤에 우리가 디톡스, 기초 영양, 타켓 영양을 이 순서대로 지켰을 때,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가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5일 배부른 클린이 진짜 대단하구나. 저는 이번에 방학 때 저희 이제 아이들이 여자애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여름방학이면 어디를 가요? 네, 수영장을 가잖아요. 수영장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다이어트를 하는데 정말 이 10대 아이들이 무서운 다이어트를 하더라고요. 일단 쫄쫄 굶는 다이어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름방학 때만 병원에 실려간 중학교 여자 아이들을 2명을 봤어요. 쫄쫄 굶다가 빈혈로 병원을 가고 어떤 이제 중학생 여자 아이 같은 경우는 쫄쫄 굶다가
이 아이는 좀 심각했었어요. 어, 심폐소생술까지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는데, 이래서 병원에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 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학을 하자마자 이 오일 클린을 했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이 하니까 강제로 같이 해봤었는데, 저만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5일 배부른 클린, 7일 배부른 클린, 그리고 3일 배부른 회복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방학 되면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시 또 찐대요. 그 아이들이 요요가 오는 이유는 우리 몸에 근육을 빼지 체지방을 빼는 게 아니라 바로 먹으면 다시 또 요요가 온다. 그런데 이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을 채우면 우리 다시 요요가 오는 걸 방지해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줬고, 이 오리넌톡스랑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뚱보균을 없애줘야 된다. 뚱보균을 없애주면 뚱뚱할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이 액티브 파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우리 이제 우리 홍우정 소장님 강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때요? 장 점막이 좋지 않으면 비타민 B하고 비타민 K를 합성하는데 방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그 건강 체크를 해서 보면 비타민 B군이 정말 부족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저는 장이 안 좋아서 문제가 생길 줄 알고, 어떤 이제 장기가 좋지 않아서 그 부분에 이제 암이나 이런 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영양이 불균형을 해도 이제 암이나 이제 이번에 보니까 손해 위축증이라는 질병도 있더라고요. 뇌가 쪼그라드는 병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스트레스나 영양 불균형 때문에 이런 질병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액티브 파워랑 트리플 플러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 꼭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이 칼로 카페 같은 경우 이유송 박사님이 단종되기 전에 좀 얘기를 해주시지. 우리 세희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가 대장암이시잖아요. 이번에 논문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커피가 대장암이 자라는 거를 억제시켜준다. 그러면서 단종이 되고 난 뒤에 전화를 해서 커피 많이 드시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저는 좀 많이 참았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더 많은 이제 멤버십을 만들어서 이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커피도 기호식품인 거잖아요. 그 기존에 먹었었던 커피를 못 바꿔서 그런 거지. 안 먹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커피가 더 부드럽고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간이 좋지 않으면 절대 살 안 빠져.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이거는 빼놓지 않고 먹고 있더라고요. 카테큐민하고 밀크시슬. 카테큐민은 체지방을 없애줘. 그런데 이번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우리 그 조세희 사장님 엄마가 이제 그 치료를 하신 지 3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 허선우 대표님 그 남편분 같은 경우도 그 종양 지표가, 그때 저희한테 이제 자료를 주신 것 중에 종양 지표가 처음에 900에서 0.2로 떨어지셨었잖아요. 근데 세희 사장님 엄마 같은 경우도 1000에서 이번에 7.5까지 떨어지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품을 먹였냐면, 이 뉴트리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포를 먹였었어요. 왜냐면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뉴땡땡 같은 경우, 뉴캐땡. 네, 그거를, 암 환자들한테 선물로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 뉴트리 같은 경우는 그 더 많은 이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뉴트리지 365 2포, 그리고 액티브 플러스 같은 경우는 1포, 그리고 트리플 밸런스 같은 경우는 2포를 계속 이제 제품을 먹였었거든요. 그리고 카테큐민, 밀크시슬 같은 경우는 4포씩 먹였었는데, 그 이외에, 그쵸? 뭐예요? 오리진 한 박스. 이렇게 먹고 나서 결과치가 1000에서 종양지표가 1000에서 7.5까지 떨어지는, 와, 제가 진짜 세희 사장님한테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이제 와, 진짜 한번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한번 진짜 세희 사장님을 만나면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한마디가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이 인큐텐 제품을, 그리고 이우송 박사님을
그리고 인큐텐에 있는 많은 사장님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낸 결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인큐텐을 만나서 이런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네 만남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강현수 대표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커큐민하고 항산화제 끝판왕이라고 한 SOD하고는 무슨 차이냐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리진의 커큐민 같은 경우는 이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를 이 효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커큐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2차 항산화제 그냥 글루타치온을 먹고, 그쵸? 비타민 C, 비타민 E, 미네랄 단백질을 먹는 거는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만, 커큐민을 먹으면 SOD,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를 지속적으로 내 몸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이 1차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끝판왕이에요. 그냥 끝판왕. 그쵸? 초당 수백만 개랑 그냥 하나 먹어서 하나 활성산소 하나 없애는 거랑 2차이기 때문에 너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슈퍼푸드라고 해서 파이토케미칼 성분을 먹는 이유가 이 항산화 효소 때문에 먹는 건데 끝판왕, 그죠? 슈퍼 항산화 효소 SOD가 가장 많은 제품이 강황의 커큐민, 녹차의 폴리페놀,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그리고 밀크시슬의 실리마린인데 이거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대요? 고농축 유유 성분으로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죠? 그냥 하나를 먹는 것보다 이렇게 먹었을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오리진을 같이 아까처럼 우리 이제 클린 제품에 밸런스 제품에 같이 한번 드셔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1000배에서 400배 증가를 하고 나올 수 있는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서 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큐테 제품은 그냥 영양이 100%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성형을 위한 부영제가 더 많이 이제 나쁜 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부영제까지도 천연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더 일을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영제가 천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쵸 암 환자들도 그리고 아이들도 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정수 사장님이 처음에 다리를 삐딱하게 서 있을 때 이게 여성스럽게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저렇게 예쁜 척하고 서 있지? 그랬는데 예쁜 척이 아니라 다리가 휘었던 거래요. 저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다리가 반듯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비교가 됐었는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피부가 딱딱해져요. 처음에 이 팔을 만졌을 때는 진짜 무슨 철판 같이 딱딱해가지고 이 정도면 주사바늘도 안 들어가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만져봤더니 말랑말랑해지셨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알면 앞담 깐다고 막 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둘째 아이예요, 둘째 아이.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내측 반달 연골의 찢김 좌측 슬관절. 한마디로 연골이 찢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그냥 동네 정형외과에서 갔을 때는 자기네들이 이거를 수술을 할 수가 없대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해줘서 다행이었어요. 너 수술할래? 제품 먹을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먹였냐면 하루에 콜라겐을 20호씩 정말 먹는데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저 이제 강현수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진짜 콜라겐 먹고 연골 찢긴 사람이 나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한번 연결해 달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수술을 하기 싫으니까 이게 콜라겐 20호 그쵸? 그리고 오리진 5포씩 해가지고 5포씩 이제 15포 그리고 조인트 이제 한 깍씩 해가지고 딱 3일을 먹였거든요. 그랬더니 분명히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서 MRI를 찍었는데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3일을 먹고 멀쩡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콜라겐이 은비방 장롱에서 한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너 수술하기 싫으면 이제 이거 계속해서 먹어야 돼라고 이제 학교에 싸서 보냈더니 어느 날 저희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철저해요. 학교에서 냉방병으로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로얄당을 타달라고 했는데 로얄당을 타려고 했더니 둘째가 콜라겐을 다 먹어서 야 타줄 콜라겐이 없어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엄마 잠깐만 기다려봐 몇 포가 필요해 그러더니 방에 가가지고 세 포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학교 간 사이에 방을 뒤졌더니 콜라겐 한 박스 오리진 한 박스 근데 정말 에이 잘 됐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무릎 연골 찢긴 게 진짜 조금으로 나은 거잖아요. 진짜 콜라겐이 대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유성 박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콜라겐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랬더니, 우리 이 콜라겐이 연골 재생을 해준대요. 연골 재생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 연골이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무릎에 물 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대박인 제품이더라고요. 이 사진 보면 사람들이 바꿔서 보지 않을까요? 제 2014년도 사진이거든요. 이때 왜 이렇게 노화가 왔냐면 제가 갑상선 항진증이었어요. 갑상선 항진증이 뭐냐면 호르몬을 내가 써야 될 거는 10만 써야 되는데 미리 100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호르몬을 10만 써야 되는데 100을 끌어다 쓰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급노화가 오거든요. 그런데 밸런스를 통해서 제가 호르몬이 망가진 걸 맞춰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율신경계를 맞춰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회춘한다고 얘기를 하죠. 회춘했죠.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어때요? 아, 얼마 전에 이정숙 사장님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손해 위축증 환자가 있는데 남편이 손해 위축증이래요. 저 손이 안 되죠, 잘. 근데 어때요? 완전 쥐어지죠? 이 쥐어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페인트 칠하러 가셨어요.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근데 진짜 대박인 건 이분이 제품을 먹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정말 독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이혼하고 드셨어요. 근데 더 정말 다행인 건 이때 그 단국대 병원에서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거의 한 5명 정도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대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장님만 거의 정상이 됐고 나머지는 사망하셨거나 요양병원에서 이제 거동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도 이 사장님을 보면서 놀라셨었거든요. 이제 희귀 사례라고. 그리고 우리 이정수 선생님이 당뇨 밸런스 패키지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15에서 9.9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뭐가 불만이세요? 이 9.9에서 더 안 떨어진 게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김영환 의사 선생님 할 때 질의응답 할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는 왜 안 떨어져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식생활을 안 고치면 안 돼요. 밥으로 드셔야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지. 떡만 드시면 안 떨어져요. 네. 그리고 이 사장님 어떠세요? 와, 저는 이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습진, 대상포진 완전 종합 선물 세트죠. 근데 이분이 이거를 어디에서 계속 체크를 하시냐면 뭐지? 그, 이 헌혈을 하세요. 헌혈을 하셔가지고 2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하시는데, 이분이 가시면 좋아한대요. 20대 아이들이 와서 헌혈을 많이 하는데, 그 아이들보다 그 피 상태가 좋아서 거기 헌혈하는 데서도 이 사장님이 오시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걸 통해서 기부 활동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헌혈증을 20장씩 모아서 헌혈을 하시는 이런 좋은 일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죠? 이렇게 지금 헌혈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와중에 헌혈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인큐텐이잖아요. 네, 어때요? 인큐텐 만나기 전 끝내주시죠.
이게 40대 후반이라는 게 더 놀라죠. 아까 저나 이사장님이나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반려동물 건강도 책임질 수 있는 인큐텐 제품. 네. 종양도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 곧 나올 엑스바이오. 제가 이걸 통해서, 이게 저는 이제 조금 더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3주 만에 끝내버렸더니 마지막에 후회가 너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40년 변비 인생이잖아요. 네. 변비가 진짜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3일 먹었을 때 제가 어떻게 먹었냐면 올인원톡스 2포에 유산균 1포를 같이 타서 이 엑스바이오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두 알을 먹었었는데 3일 동안은 밖에 나가는 게 힘들었어요. 아니, 나는 화장실 가서 정말, 이러다가 변기 막히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변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3일 동안. 와, 대박이다. 그랬는데 이게 통해서 다 떨어져 갈 쯤 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줄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맥주를 좋아하잖아요. 여름이니까 맥주를 많이 마시잖아요. 예전에는 맥주를 마시면 이게 변비가 더 심해져요. 변비가 더 심해지고 설사가 생기는데 이 엑스바이오를 먹었을 때는 맥주를 마셔도 그게 없어요. 그냥 정말 계속해서 우리 그 왜 정상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변이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그 김영환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화장실 갔을 때 소리가 안 나야 된다. 소리 소문도 없이 정말 잘 나왔었었는데 조용히 네, 안 나왔었는데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또 변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은 진짜 특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어느 순간 강현수 대표님이 너 책 읽지 마 하니까 뭐를 하고 있냐면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안산센터에 가서도 핸드폰 게임 하느냐고. 네, 그쵸? 강의 시간이 됐는데도 못 끄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3주를 먹어봤는데, 첫째 주에는 그게 안 잡혔었어요. 아직은 안 잡혔었는데, 뇌에서 이제 이렇게 때려주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끊어라 이걸 때려주더라고요. 둘째 주 가서 보니까, 이거를 제가 놓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놓게 되는데, 셋째 주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은비야 조용. 중독이 완벽하게 끊어지면서 제가 지금 게임을 지웠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지 않고 뭐를 하고 있냐? 저 독서를 하고 있어요. 독서를 하면서 제일 좋아진 게 뭐냐면 시야가 확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난시, 근시, 그리고 시력도 안 좋고 야맹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운전을 하는 게 조금 무서워요. 이게 그 시력이 퍼져 보이고 이게 안 잡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3주째 되니까 이 안 잡혔던 시력이 확 잡히면서 이 안개처럼 껴있던 게 확 걷히더라고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이제 효능 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21일 날 진행을 할 예정이잖아요. 저희 이때 정말 많이 사놓으려고요. 누가 먹게?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먹을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쁜 중독에서 헤어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중독에서 헤어나와야 된다라는 걸 뇌에서 한 번씩 건드려 주더라고요. 뇌 건강 및 정신 건강. 그리고 GLP-1 트리거 역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결국은 그 홍구종 소장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장 점막이 좋지 않으면 이게 우리 비타민이나 이런 영양소를 합성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는데 이 역할을 해주면서 혈류가 좋아진대요. 혈류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망가진 호르몬을 잡아주거든요. 호르몬을 잡아주다 보니까 GLP-1 호르몬을 나오게 해주면서 우리 세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대식가거든요. 와, 진짜 먹어도 정말 저렇게 저도 많이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세희 사장님 앞에서는 제가 쪽도 못 쓰더라고요. 근데 세희 사장님이 과식이 없어졌대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주말에 정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이제 내 몸에 휴식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아침에 올인원톡스, 점심에 올인원톡스, 단백질, 저녁에 단백질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배가 안 고파요. 제가 배가 안 고프다라는 거는 정말 이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많이 안 찾게 되었어요. 와,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지 제가 다시 또 이게, 왜냐면 그 본사에서도 6주 이상, 4주 이상, 6주 이상을 먹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나 3주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빨리 주셔야지 또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빨리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발효과학 기술, 천연화 코스메스틱거리잖아요. 제가 이거는 천연은 안 쓰다가 안 써봐야지 알아요. 저희 이제 강미자 사장님 친구 같은 경우도 이 그 비톡스 제품을 쓰다가 이 비톡스 제품이 이제 좀 다른 이제 우리 시중에 있는 것보다는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모레 퍼 땡땡으로 잠깐 외도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대요? 얼굴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화학을 쓰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와, 이게 천연을 썼더니 내 얼굴이 비싸졌나 봐. 화학을 못 쓰겠어. 하면서 다시 이 제품으로 바꿔서 쓰니까 이 뒤집어졌던 피부가 다시 또 이제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저희 같은 경우도 강현수 대표님이 아이들한테 모톡스를 하면 500원씩 준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랑 강미자 사장님 아이랑 이제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꼭 둘이 그 500원 갖고 대결을 하더라고요. 아니 500원이 뭐라고 그걸 대결을 하냐고 이제 모톡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저 샴푸를 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차피 오토십 때 올 거기 때문에 5일밖에 안 되니까 집에 있는 샘플을 한번 써보자라고 했는데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머리가 엄청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단발로 잘라가지고 항상 저는 이제 곱슬머리라 이게 되게 부시시 하면서 사자머리처럼 되는데 진짜 그 시중에 있는 향기 좋은 제품으로 한번 바꿔 써보니까 이 사자머리가 어떻게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토십, 오일 오토십 오고 나서 다시 저희 제품으로 쓰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디 클린저 어떻게 해요? 바디 클린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시중에 향기가 정말 좋아요. 이제 몸에 한번 쓰면은 이 향기가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근데 화학은 오래 가요. 천연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쵸? 근데 오래 가지 않는 그 시중에 향이 좋은 걸 써봤더니 피부가 간지러워 죽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많은 빨리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 좋은 걸 우리 몸에 계속해서 써야 되겠구나. 그죠? 우리 또 뭐라고 해요? 마약 성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그렇게 우울증 약을 많이 먹는 줄 정말 몰랐거든요. 와, 우울증 약을 막 먹고 이게 정신줄을 약간 반쯤 놓고 사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먹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충남이지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경기도죠? 네. 네 개예요, 네 개. 충남은 그나마 세 개예요. 더 많이 뭘 하셔야 돼요? 네, 싱크 정수기를 다루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보상 플랜은 이제 쉽고 간단하고 공정한 보너스 그리고 누수 없는 AI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보상 플랜은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20% 이제 스타트 보너스, 개인 리베이트 보너스, 오토십 보너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네, 리더십 보너스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공유 보너스 플러스 포지션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이제 저희 딸내미가 안산센터를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이 한 달에 100PB 처음에는 야, 한 명 있으면 너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피아노 쌤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밑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쉬울 거래요. 그럼 얼마를 주네요? 5천 원. 그랬더니 에이 5천 원이면 안 해. 그러더라고요. 야, 잘 봐봐. 이게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얼마야? 1,100만 원이잖아. 그러면은 미자이모가 4명이야. 내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저희보다 똑똑하더라고요. 여기로 데리고 강의장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네?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안 데리고 와요, 아직. 네. 그러면서 이게 한 달에 100PB만 먹어도 1,100만 원인데 200PB를 먹었을 때는
9천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리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네, 우리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여행 프로모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럭셔리한 여행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전은 뭐라고 얘기해요? 비전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는 거래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컴퓨터도 그렇고, 우리 의자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뭐예요? 없는 거, 보이지 않는 거에서 생각한 결과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불타는 새처럼 제가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1%가 오리진을 먹는 그날까지 해서 안산 시민보다 천안아산 시민이 더 많더라고요. 100만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더라고요. 제 시장이 더 크더라고요. 근데 안 움직였어요. 이제 움직이는, 훨훨 날아가는, 예, 강선이가 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시스템. 수요일 날 뭐가 있어요? 네, 이렇게 줌 미팅과 오픈 미팅이 있고, 이제 세미나 랠리가 있잖아요. 이렇더라고요. 행운을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행운을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연한 행운이래요. 뭐냐면,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돈 많은, 돈 많은 부모,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는 건데, 우린 이미 끝났기 때문에 첫 번째는 끝난 거죠. 아니면 재혼을 하시던가. 그쵸? 근데 두 번째, 끈기, 노력, 분주함, 움직임을 통해 찾아오는 행운이 있대요. 그쵸? 우리 김승호 역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보다 운을 벌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운은 밖에서 벌어오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라고 해요? 움직임을 통해 찾아오는 행운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행운은 당신이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생긴대요.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는 그렇죠. 행운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당신은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가 일어나게끔 많은 일을 한대요. 이는 마치 패트리 접시나 여러 가지 시약을 배합해 보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과 비슷한데, 당신은 행운이 당신을 찾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힘과 추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생성한대요? 네, 움직임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이 행운을 찾는 데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만나는 행운이래요. 훈련이 잘 되어 있을 때. 그래서 당신이 어느 분야에 매우 능숙해지면 그 분야에서 행운이 찾아올 때 금방 알아차리지만, 그 분야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을 찾는 당신의 감각이 매우 예민해졌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멋지고 어려운 행운으로 당신만의 독특한 캐릭터, 독특한 브랜드, 독특한 사고방식을 구축함으로써 행운이 당신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래요. 결국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거래하기를 원하도록 당신의 평판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네, 우리 장문정 강사님이, 이게 나발 라비칸트라는 그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철학자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쓴 책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이분이 자기의 성공 비법은 10대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기를 이끌어준 게 독서랑 판매였대요. 이 10대 때부터 무언가를 계속해서 판매를 했는데, 이 판매와 독서를 통해서 자기는 무언가 사업을 구축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본을 만드는 일이 본인한테는 예술적인, 네, 예술적인 자기는 예술 활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장문성 강사님의 판매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네, 그리고 홍우종 소장님의 우리 이번에 신제품 단세지방산 빨리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긴그린 그룹 원데이 세미나가 수요일 날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는 분이 행운을 잡아가실 수 있고,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모두 행운을 잡으셔서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날까지 저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운 잡을 준비 되셨죠? 지금까지 행운을 잡을 수 있는 인기템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이고 비전을 알려주신 우리 강사희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감사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